네, 김종효의 시그니처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전략까지, 시장 전략까지 연결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시그니처로 살펴볼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애플 실적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애플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예상치보다 상회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도 그렇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좀 뭔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지금까지 흘러가는 주가 흐름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일단 뭐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도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던 것은 어쨌든 판매량 자체는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큰 모멘텀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폼팩터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뭐 판매량 급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부터는 AI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AI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 붙여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야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뭐 조그마한 건덕지라도 있어야 아마도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돈도 많고 밸류도 싸 보이고 실적도 괜찮았던 애플의 반응이 그렇게 뭐 뜨겁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시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뭐 그 중요한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매출액이나 EPS 보시면 숫자 자체는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분위기여서 더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그래도 무언가 조금 더 보여줘라는 신뢰도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그니처가 되는 그 종목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이나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아니 이 종목은 시장에 조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했더라고요. 네, 계속 신고가였죠? 그렇죠. 네. 네.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면 뭐 우리가 흔히 뭐 스위치, 라우터라고 불리는 소위 서버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만드는 회사. 통신 장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신 장비고 예. 통신 장비 중에서도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이더넷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가의 조정이 2달간 있었지만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틀 전인가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했었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 주요 증권사에서 모두 목표가를 대고 올리면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다. 이 그림이 이제 분기별 실적을 나타낸 것인데 그러네요. 중간에 선들이 하나씩 가 있죠. 예. 저게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이던스도 내고 애널리스트의 어떤 추정치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한 개, 두 개 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매 분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도 좋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가이던스를 더 공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더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시작하자마자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이 종목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실적 하나만인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증권사들이 $200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 쫓아가도 되나? 뭐 $220 정도가 목표가라면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아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상승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가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순히 실적 좋고 주가 좋고 통신 장비 주고 이런 걸로 오늘 시그니처를 가져오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어디에 있을지 찾아봐야 될 텐데 인상적이네요. HBM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투자자분들. 네. 이쪽이 연관이 좀 되나 봐요.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통신 장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앞단에서 CPU나 그 칩이 돌아가는 속도, 그 다음에 그 칩을 받쳐주는
메모리가 돌아가는 속도와 계속 붙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게 AI 칩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나노로 가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3나노로 떨어질 걸로 가야죠.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뭐가 올라가냐면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즉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면 앞단에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뒤에서 이것을 유지해주는 서버단에서 네트워크의 패킷량을 조절하는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고용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리스타에서 낸 보고서의 그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같이 갔고 HBM3가 붙으면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같이 간다라는 것. 아까 얘기했던 이수페타시스나 HBM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과 이게 같이 협력을 해야 더 높은 속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하급수적인 상승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엔비디아의 후속작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AI 투자할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엔비디아와 HBM3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네. 이거 두 개만 잘 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옆에서 그 따라줘야 될 그런 부속 장비나 부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했지만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IT 지출을 좀 줄였어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좀 줄였는데 지금 AI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존은 계속 공격적으로 여전히 늘리고 있었고 오히려 아마존이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제는 챗 GPT-4, 바드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이게 LMM 모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부하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미 짓기 시작했고 내년에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그림으로 혹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들이 더 짓기 시작하면 새로 짓기 시작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칩과 자 이러한 더 고속 대용량 장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고 누가 가장 잘 만드느냐? 그게 이제 실적 상향의 이유고 주가 상승의 이유고 엔비디아가 쉬는 구간에서 또 계속 달려가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후속작이다. 내년에 또 AI 인프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솔깃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통신 장비 라우터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각광을 받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지금 구간에서는 이 회사가 선택받는 이유는 네.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말씀드렸던 이 고용량 신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회사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 자체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우터는 여기저기서 다 만들지만 이런 고용량의 앞에 칩과 붙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품질을 그렇군요. 검증받은 업체가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부각받고 있어서 여러 증권사들도 모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이 회사와 붙어가는 다른 회사들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자료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AI 네트워크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라우터거든요. 밑에 있는 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위에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서버, 엣지단에서의 그 다양한 어떤 데이터 통신들을 받아서 네. 여기서 처리하고 이 처리한 부분들을 또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끌어오고 통신으로 연결하고 엣지단으로 연결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양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로 가는 것, AI 모델로 가는 것 자체가 연산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엣지단에서도 폭발, 그 다음에 스토리지 단에서도 폭발, 전부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가상화 솔루션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솔루션에서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좋지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좋죠. 이게 어떤 것이 사느냐를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 회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만큼 갈 거다. 이 회사 지금 뭐 당장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지금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설명시켜 드린 거고,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그 얘기가 딱 나온 것 같아요. 전력망 계통의 장기 투자. 아무래도 AI, 클라우드 이쪽에 인프라 산업이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전력기기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식과 함께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일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전력량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이것도 제가 보기에 뭐 증권사 예측이 맞을 리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맞을 네네.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트렌드 정도를 보시라는 건데, 자, 기업 데이터 센터의 수요 전망을 한번 보시죠. 이게 예. 삼성증권의 거의 최근 자료인데요. 자,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그냥 전체 회사에서 증가하는 것보다는 하이퍼스케일, 이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대용량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난 큰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급증할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전부 하이퍼스케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이 급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버 시장에서도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AI 서버 시장만 폭증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시장도 하이퍼스케일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런 하이퍼스케일 같은 경우가 현재 10에서 14kW 정도를 잡아먹는데 확보 목표가 6kW로 무려 5배가량 늘어날 그러네요.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력량은 폭주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미국, 유럽, 뭐 일본 가리지 않고 하이퍼스케일 서버가 생기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지역에서 끝이 아니죠.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뭐 네옴시티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은 특성인 건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안 필요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필요한 전력량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기존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송배전, 전력망, 인프라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푸념이 나오고 있냐면 네네.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전선이 없다. 그다음에 뭐 관련된 뭐 변압기, 송전 뭐 시스템 자체가 없다. 근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도 언제 이들이 주문을 더 할지 모르고 또 주문을 했다가 취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증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국내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24시간 풀 캐파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캐파가 넘쳐나는 상황.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미국 비중이 높은 종목,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이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정말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 올해 정말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시세가 좀 죽지 않고 있는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추가해서 어떤 종목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하나 또 살펴보면 이제 주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시계열로 놓고 좀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라우터 만드는 회사들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이 회사만 강세를 보여주고 그쵸,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시스코 별로입니다. 지수 밀리는 정도로 그러네요. 밀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시스코와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또 이쪽 계통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주가가 더 많이 밀리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혼자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 시장을 뺏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던 시스코의 시장을 뺏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주니퍼 네트워크스처럼 약간 범용 시장에 머물고 있던 이런 업체를 지금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AI 쪽에 가장 누가 특화되어 있느냐? 아리스타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잘 가고 있는 건데, 투자 아이디어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같이 가네요?
네, 보안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안의 중요성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안 쪽에서 이 보안은 지금 앞단부터 엣지단, 끝단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다. 예. 그러니까 각 회사가 다 특수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전통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좀 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늦진 않았지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군들도 시장 조정과 상관없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자면 이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엔비디아와 HBM3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그들 종목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통신 장비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보안 관련주들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에는 그 정도 시사점을 줄 만한 보안주가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안주를 만약에 투자하시려면 글로벌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AI. 그 AI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그리고 또 반도체, HBM 이런 쪽이 올해 내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내년을 또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통신 장비 쪽의 라우터 강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그리고 또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보안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까지 관심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시그니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